진행해도 될까요? 예. 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대칭제표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삼상 단락고장의 계산 방법인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좀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달아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음법에서는 Z분의 2라는 부분,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법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이라는 이 공식을 통해서 단락 전류 값을 구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가 왔을 때 혼돈하지 않고 이제 답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 외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1선지락이라든가 2선지락이라든가 성간 단락과 같은 불평형 고장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배우시는 과정들이 발송배전에서 가장 시험 빈도수가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개념적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계셔야지만 나중에 1선지락, 2선지락, 뭐 성간 단락 부분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7.3 대칭자표법. 이론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아까 보셨던 삼상 단락에서 오음법이라든가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라든가 피유법과 같은 거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고요. 이 대칭자표법이라든가 클라크 자표법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을 불평형 부분을 이제 그 대칭분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각상의 불평형 대에는 1선지락은 불평형 고장이라면서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을 쓴다? 여기 나와 있는 대칭자표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형 고장에서는 아까처럼 각상에 걸리는 전압을 따로따로 구해야 하는데 이런 대칭자표법을 빌리지 않고서는 삼상에러의 불평형 고장은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대칭자표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대칭자표법은 첫 번째 뭐라고요? 삼상에러의 불평형 문제 계산. 딱 나왔죠. 두 번째, 근데 이것들은 불평형인 전류나 전압을 그대로 취급하지 않고 뭐라고요? 대칭적인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눈다 이거죠. 이게 뭐냐?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뭐 영상, 정상, 역상에 대한 성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의 성분은. 또 이걸 이제 전류 전압으로 또 나눠지죠. 그래서 그걸 6개, 이런 6차 방정식으로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 단독으로 이제 존재를 하죠. 세 번째, 각각의 대칭분이 다 단독 존재시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놓고 이걸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보시면 각 성분의 계산 결과를 중첩시켜서, 여기서 부분은 삼상회로에 대한 불평형 문제를 계산하고, 대칭적인 세 개 성분을 분해를 한 다음에 단독 존재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중첩 계산을 해서 실제 불평형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칭자표법은 뭐냐? 삼상회로의 불평형 문제를 계산하는데 어떤 대칭인 성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칭자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칭에 대한 세 개 성분, 영상, 정상, 역상에 대한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그것들을 단독으로 다 계산합니다. 여기는 이제 또 전류하고 전압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6개가 나오겠죠? 전류 3개, 전압 3개. 그 6개에 대한 것들을 1원 6차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단독으로 다 계산해서 이걸 중첩으로 푼다는 게 이거죠. 연립방정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불평형 전류를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3개의 기지값하고 3개의 미지값이 나옵니다. 이따 발전기 기본식을 보시면은 발전기 기본식 뭐 V0는 마이너스 Z0, I0, V1은 EA 마이너스 Z1, I1, V2는
마이너스 Z2 I2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발전기 전압이라든가 임피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값입니다. 이렇게. 예? 주어진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모르는 게 뭐라고요? 대칭분에 대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전류세개, 전압세개를 여기 전류세개, 아니 전압세개, 전류세개. 제로가 뭐라고요? 영상분. 1이 뭐라고요? 정상분. 2가 뭐라고요? 역상분. 이렇게 6개에 대한 것들을 3개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값은 주어졌으니 이 값 그냥 나오겠죠? 예? 이 값을 알면은 이 값은 기지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아까처럼 1선지락이냐 2선 단락이냐에 따라서 얘를 알거나 뭐 얘를 알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주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IL, IB, IC, 뭐 VA, VB, VC다 그러면 얘를 알거나 하게 되면 거기서 요 기지량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영상분에 대한 정상분에 대한 역상분에 대한 전류 또는 전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첩을 해서 실제 불평형을 계산해서 요 값들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요 모르는 요런 값들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칭자법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산 도중에는 언제나 평형 회로만 계산한다 이거죠. 왜? 대칭분 요걸 계산하니까 영상, 정상, 역상에 대한 이 평형분만 항상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중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불평형 부분을 계산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평형회로만 계산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개통사고가 나면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개통사고가 나면은 아까처럼 평형고장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삼상단락 같은 건 평형이라고 그랬죠. 얘는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로 풀면 되는데 지락과 같은 일선지락, 성간단락 같은 건 이런 개통사고는 불평형고장입니다. 이걸 계산하려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 이거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IA, IB, IC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곤란하거나 복잡하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진 않고 어떻게 간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칭적인 3개 성분을 분해를 하라 이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뒷길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서. 어떻게 계산한다? 여기 원하는 IA, IB, IC, 뭐 VA, VB, VC 이 부분은 불평형 고장전류 계산값이라는 거예요. 불평형 값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칭분으로 어떻게 해요? 이상적인 3개 대칭분으로 분해를 하라 이거죠. IA를 I0, I1, I2로 분해를 해서 IA를 이렇게 계산하고 IB도 계산하고 IC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다 환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V0, V1, V2로 환산을 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나온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또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여기서 계산해 가서 나온 값들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래서 이때 쓰이는 이 부분을 대칭좌표법이다. 대칭분에 대한 평형값으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회로에서는 어떻게 된다? 계산이 용이하고 간단함으로 이런 방법을 쓴다. 그래서 나중에 대칭자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이런 그림 같은 것들 그려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미 전달하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고 계셔도 이런 내용을 써주시고 대칭자법은 1, 2, 3 해가지고 써주시고 이런 그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을 수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대칭분 전류하고 전압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따가 뭐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 책대로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이해가 좀 편하시니까 여기 보시면은 I0, I1, I2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상분이고 이게 정상분이고 이게 역상분입니다. 요것들을 이렇게 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IA는 정상분, 아니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의 어떤 합으로 이루어지겠죠. 그걸 여기다 쓴 겁니다. I0는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됩니다. 이렇게.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네요. 아,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붙을 필요가 없네. 저쪽 그 발전기 쪽에 가서는 마이너스 붙는데 여기 3분의 1입니다. 똑같이 다 3분의 1. 여러분들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제로 나왔죠? 1 나왔죠? 2 나왔죠? 아, 그 다음에 3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편합니다. 제로, 1, 2, 3 쓰실 때, 0, 1, 2 나왔으니까 여기 3 나와야 되겠지. 여기 1이다.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IA까지는 다. IB 플러스 IC가 나오는데, 요게 1이다. 항상 이제 중간에 이게 B면은 이게 자승이고요. 중간에 이게 1이면은 1승입니다. 이렇게 1승. 나중에 이게 B가 되면은 여기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도 외우는 방법인데 여기 0, 1, 2면은 3이다. 이렇게 하나 외워주시면 되고 요게 가운데 부분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이 쓰여졌을 때 가운데 부분이 1이다. 그럼 여기 A의 1승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A 1승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죠? A 자승이겠죠? 여기 A 1승이니까 여기는 A 자승이 되고 여기는 A가 될 겁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어디냐면 284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은. 뭐라고요? 뒤에 거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요. 뭐 그냥 순서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벡터적으로 그리면은 행렬식으로 I0, I1, I2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이 다 들어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IA인데 그 부분을 뒤쪽으로 빼주면 되겠죠? 뭐라고요? 1, 1, 1, 1, A 자승, A, 1, 1, 1, A, A 자승, 1, A 자승 A, 1, A 자승 A에 어떻게 된다고요? IA, IB, IC.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벡터적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요게 A상 부분이 1이다. 왜? A상 부분이 왜 1이냐? 이거는 A의 3승이니까. 그래서 A만큼을 갖다. 그게 뭐라고요? 이게 C상이죠. A만큼은 갖다. C상. A만큼. A 자승만큼 갖다. 또 A만큼 또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는 A 자승이죠. 그럼 여기 이제 B상. 또 A만큼 또 갖다. 이쪽으로 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A의 3승이죠. 요건 1이죠. 그래서 보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승은 0이죠. 왜냐면 여기서 얘하고 다 더하면 요 지점에서 벡터합은 0이니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A 3승은 그래서 360도니까 1이다. A의 자승은 요걸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루트 3이니까 C상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고 A 자승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가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I0 부분에 이게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이 뒤에서 한번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각 회로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이 회로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는 A상이 뭐라고요? A상이 0, 1, 2 여기도 A상 부분이라면 여기 B상이라면 어떻게? 0, 1, 2 이런 성분들을 다 돼 있다는 얘기죠. C상도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거꾸로 이제 쓴 겁니다. A상에 있는 부분들을 풀어서 쓴 거고 B상에 있는 부분을 풀어서 쓴 거고 C상에 있는 걸 분해를 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실제로 사고 부분은 얘가 불평형이라면서요. 그래서 계산이 곤란하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칭분 성분을 이렇게 각각 단독으로 다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독으로 다 빼낸 겁니다. 0, 1, 2를. 0, 1, 2를 빼가지고 그 0, 1, 2 안에는 각상에 대한 불평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다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이 값이 구해지면 이 값을 다시 IA, IB, IC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IA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여기 보시면 IA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로 되어 있습니다. IB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IC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근데 뭐라고요? 얘가 B일 때는, 중간에가 B일 때는 얘가 두 번째가 A 자승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B일 때는 A 자승, 1일 때는 0, 1, 2, 3에다 0일 때는 1.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B일 때는 A 자승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럼 나중에 이제 일선지락 시에도 계산할 때 편합니다. 또 이제 수식을 보고 이제 애울 때 이제 마인드맵으로 애우기 쉽게끔 그냥 B는 A 자승이다 이렇게만 애워두시면 나중에 계산 애울 때 편하니까. 여기 A 자승 나왔으니까 여기 A, 여기 A 자승 나왔으니까 여기 A, 여기는 A 자승이 나올 테고죠. 이렇게. 여기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요게. 그래서 나중에 쓰시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I0 값을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IA, IBC 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더해보면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3배의 I0죠. 일단 다 더하니까 3I0. 그리고 여기는 또 뭐죠? I1인데 뭐죠? 1 플러스 A 자승 플러스 A에 I1이 나오죠. 1A 자승 A니까 행렬식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쓰면은 얘는 1A 자승 1A 자승이죠. 플러스 1 플러스 A 자승의 I2가 되죠. 그러면 뭐라고요? 1 플러스 A 자승은 얘는 0이죠. 얘도 0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I0는 여기다 3분의 1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I0는 3분의 1, IA, IB, IC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걸 다 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건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가 이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 A 자승, 얘를 A 뭐 이런 식으로 곱한 겁니다. 근데 이제 B 부분에서는 B에서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 그냥 더했죠. I0를 구할 때는 다 더해버렸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I1을 구할 때는 여기다가 A를 곱하고 여기를 A 자승을 곱합니다. A를 곱하고 A 자승을 곱합니다. I2를 곱할 때는 A의 자승을 곱하고 A를 곱합니다. 왜? 1일 때는 1이라면서요. 예? 비상에다가 1, 2라면서요. 그럼 여기 2를 곱하면 되죠. 여기 지금 A의 원이고 A의 자승이었으니까 A고 A 자승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요 수식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여기서도 I1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한다. I1을 구할 때는 뭐래요? 여기는 1만 했고 여기는 A를 곱했고 여기는 A 자승을 곱했으니까 A를 곱했고 A 자승을 곱했다. 여기는 A 자승을 곱했다. 얘는 1을 곱했다. 1이니까 그걸 다 더했다. 이걸 다 더했다. 그런 다음에 얘는 1A 자승 A를 한 다음에 다 더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요거대로 해가지고 I1을 구해보면은 처음에 거는 그냥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요 IB에다가 A를 곱하라면서요. A, I0. A를 곱하니까 A 자승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A의 3승 I1. 또 A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A 자승의 I2. 여기 A 자승을 곱했으니까 A 자승의 I0. 여기 A에다가 A 자승을 곱했으니까 A의 3승 I1. 플러스 A 자승에다가 A 자승을 곱했으니까 A의 4승은 A거든요. 여기서 세 바퀴 돌고 한 번 더 돌으면은 A 아닙니까? A의 I2. 이걸 다 더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 1A 자승. 1A 자승 A.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A 자승의 I0니까 얘는 보나마나 없어지죠, 0으로. 근데 얘는 111이니까 3배의 I1이 나올 거고 얘는 똑같이 1 플러스 A 자승. 이게 A 자승이고 A I2가 나오니까 얘도 또 없어질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 앞에 부분은 IA, IB, IC는 똑같이 나오죠. IA, IB, IC는 뭐예요? 3배의 I1이라면서요. 그럼 I1은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 B에다 뭘 곱했죠? A를 곱했죠. 여기다가 곱할 때 여기다 A를 곱했고 C에는 A 자승을 곱했으니까 그걸 3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아이온은 어떻게 돼? 여기다 A를 곱했고 얘를 A 자성을 곱한 거에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알고 계셔도 나머지는 다 연결이 돼 있죠.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외워주셔야 될 게 0, 1, 2다. 그럼 3이다. 그럼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다. 얘가 B가 나왔을 때는 여기 A 자성이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퍼치나 매시나 똑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A야 A 자성을 해서 나왔다.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A를 곱하니까 A가 될 거고 여기는 A 자성이 되니까 여기 부분은 없어지죠. 또 여기 부분도 없어지죠. 근데 여기 부분만 또 남겠죠. C 부분 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한 게 바로 페이지 284페이지 보시면 IA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IB는 I0 플러스 뭐예요? A 자승의 I1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B는 A 자승이다. 이건 반드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걸 외워두셔야지 나중에 이게 마인드맵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외우실 때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편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냥 외우기 편한. 그렇게 해서 풀어 쓰시면 다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위에 I0 페이지 2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7-6과는 반대로 만일 I0, I1, I2라는 가상적인 전류가 주어졌을 경우 실제로 회로에 흐르고 있는 전류 IA, IB, IC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그게 바로 이거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왔고 이걸 적용해서 풀면은 당초의 불평형 삼상전류 IA, IB, IC는 각각 평형된 I0, I1, I2의 합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아까 여기 그림처럼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돼서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아까처럼 개통사고에서 이런 부분이 분리가 돼 있고 이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는 정상, 역상, 영상 부분에 대한 대칭 성분이 다 포함이 돼 있다.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왜냐면 우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I0, I1, I2 값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내서 여기 I0, I1, I2라는 값을 알게 되면 그 값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 처음에 모르는 이 값을 끄집어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 값이 뭔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I의 값이 뭔지, IB 값이 뭔지, IC 값이 뭔지를 알 수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비대칭적인 부분에 대한 일선질학과 같은 불평형 고장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성분, 2성분, 뭐 3성분이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요. 요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혼돈 없이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다? IA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IB는 I0 플러스 뭐라고요? B니까 A 자승 I1 플러스 그 다음에 A의 I2 IC는 뭐라고요? I0 플러스 여기 A 자승이 나왔으니까 A I1 플러스 A 자승의 I2가 나옵니다. 그럼 각 성분에서는 아까처럼 이렇게 성분들이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I0로 하는 이 부분이 뭐라고요? 영상분.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뭐라고요? 정상분.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뭐라고요? 역상분. 역상은 2, 정상은 1, 영상은 0.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영상전류는 같은 크기와 이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상을. 정상 부분은 이렇게 돼 있다. 예? 역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A상, C상, B상 해가지고 상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서 봐야 됩니다. 옛날 책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또 책은 또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역상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A상, B상, C상. 이렇게. 요걸 또 마저 또 지우고요.
요게 지금 있는 책에서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옛날 책도 꼭 맞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기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지 기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정상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계산하기 편합니다. 영상분 전류는 뭐라고요? 같은 크기와 같은 이상각을 가진 평형 단상 전류입니다. 단상. 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단상 전류다. 단상 전류 합이니까 나중에 이제 지락 전류 IG는 뭐라고요? 3배의 I0가 나옵니다. 이 값이 단상이 다 합해져서 나오니까 지락 전류는 3배의 I0입니다. 지락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영상입니다. 지락. 그럼 얘는 영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락에서는 영상분이 없습니다. 아예. 단락이라는 데는 영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락이다 그러면 무조건 영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상분은 이렇게 상회전 방향에 이렇게 A상, B상, C상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그리고 역상은 A상, B상, C상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이거를 그렸을 때하고 또 이렇게 이제 R상, S상, T상 이렇게 그렸을 때는 또 틀려집니다. 기준이 또 약간. 근데 책에는 요걸 기준으로 본 것 같고 옛날 책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정상이라는 건 영상이라는 건 뭐냐 한번 설명을 보시면은 같은 크기와 같은 위상각을 가진 평형 단상이므로 영상전류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전류는 지락고장 시 접지개전기를 동작시키는 전류. 지락고장 시 뭐요? 지락이 났을 때 접지개전기를 동작시키는 지락전류다. 그리고 통신선에 대해서는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전류.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전류가 뭐라고 그랬죠? I0가? 이게 단상전류라고 그랬죠? I0가 기유도전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했었죠. 이렇게 기유도전류 I가 되면은 차폐선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되고, 그 다음에 통신선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생기는 부분, 얘에 대해서 생기는 부분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얘가 이렇게 갈 거고 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니까 요게 상쇄돼 가지고 덜 흐를 것이다. 그래서 얘는 뭐 M이고 얘는 M-로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로 그림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번에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회전 방향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성분, 요 정상분하고 역상분. 정상분 이렇게 뒀는데 여러분들 모터를 생각하시면 모터의 두 개 상을 반대로 돌리면 회전 방향은 반대로 됩니다. 여기 B상, C상인데 B상, C상을 반대로 돌면은 회전 방향은 반대로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성분이 285페이지 이성분은 평형 3상 고유입니다. 평형이 돼 있죠, 이렇게. 얘도 평형입니다. 3상 교류인데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상 전류를 하고 이거는 이 전류가 전동의 흐름 회전 토크.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회전 토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회전 토크. 근데 역상인 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동작용을 하겠죠? 제동작용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과 상회전이 반대. 얘는 이쪽으로 갔는데 얘가 아이온과 상회전이 반대인 삼상 평형 전류로서 역상 전류라고 하는데 이게 전동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회전 토크를 줬지만 얘는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제동작용을 해가지고 전동기의 출력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3개의 평형된 대칭 성분으로 풀어서 쓰는 게 바로 대칭 좌표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IA라는 이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IB라는 이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IC라는 이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각각의 대칭분에 아까 이렇게 3개가 달려있다면서요. 그럼 얘 부분이 이제 대칭분이 어떻게 돼 있겠죠? 뭐요? 정상분, I1이 있을 테고, 예? 그리고 IA만 봤을 때 아까 IA는 뭐라고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였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벡터적으로 그려보면은 I0 부분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요 아이온에다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벡터 합이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얘는 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얘는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부분에 대한 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3개 돼 있던 부분이 벡터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이 역상 성분은 작습니다. 정상 성분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아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온이 있고 아이온이 이렇게 똑같이 회전 방향을 받습니다.
근데 얘는 영상선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근데 얘 부분을 보면은, 얘 부분을 봤을 때는 비상은 이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비상은 이쪽으로 되는데, 얘 부분은 역상의 비상은 어떻게 됐죠? 이쪽으로 갔죠. 이렇게 갔죠.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됐죠? 시상은 이렇게 갔는데, 얘는 어떻게 됐죠? 이쪽으로 갔죠.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든, 이렇게 갔다 와든 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 방향이 반대인 방향으로 이렇게 제동작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영상성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영상성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찐빠가 나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제 풀어서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해가지고 풀어서 쓰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칭자법법에서는. 근데 이제 상회전 방향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상회전 방향은 여기 아까 책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상, B상, C상. 이제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A상 다음에 B상, C상을 하는데 얘를 A, B, C 정회전으로 놨습니다. 정상전류 부분을. 근데 옛날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요.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정상은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시계 반대. 이렇게 하는 기준이 헷갈립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게 정회전으로 봤을 때. A 다음에 C 다음에 B가 왔죠. A, C, B 정회전이 되는 겁니다. 얘는. 근데 얘는 시계 방향을 정회전으로 보고 그린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시계 반대 방향을 보고 정회전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리죠. 우리가 고스톱을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포카는 왼쪽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얘는 포카 돌리는 것처럼 돌렸고 얘는 고스톱 돌리는 것처럼 돌렸다 이거죠. 그 방향만 틀리기 때문에 얘는 ACB 정회전이 되는 거고 얘는 ABC 정회전이 되는 거고 방향의 정회전 방향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고요. 이걸 거꾸로 또 보면은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상전류. 역상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어떻게 됐죠? A상이 있고 얘는 B상.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하고 똑같이. 책하고 보시면은 C상, B상. 기준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죠? 반대 방향으로 했죠. 얘를 이렇게 보고 얘를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A 다음에 C가 왔죠. C, 그 다음에 B. 그리고 얘 부분은 역회전 됐다 이거죠. 방향이 이게 정회전 방향으로 보고 얘를 역회전 방향으로 봤으니까 얘를 역회전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안에서는. 근데 옛날 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요. 옛날 책 같은 경우는 이걸 그림을 이렇게 안 그렸습니다. 옛날 책 같은 경우는 A상, 여기다 B상, 여기다 C상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을 아까 정회전 방향을 무조건 본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여기는 어떻게? 시계의 반대 방향을 ACB로 해가지고 정회전 방향을 봤죠. 얘는 시계의 반대 방향을 정회전 보는데 ABC가 되죠. ABC 정회전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ABC 정회전하고 얘 ABC 정회전하고는 또 틀려지죠. 얘는 어떻게? 시계 방향을 봤을 때 A, B, C 이렇게 정회전을 본 거고요. 기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 혼돈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옛날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옛날 책하고 틀려진 부분이 뭐라는 거를 한 번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 옛날 책 같은 게 시계 반대 방향을 보고 기준을 정했다 무조건. 근데 이 지금 책들은 시계 방향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겠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옛날 책으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는 더 쉽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대칭분 전압. 전압도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전압도 아까 I0, I1, I2 보는 것처럼 얘는 V0, V1, V2입니다. 원이라면서요. 여기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인데 VA, VB, VC인데 여기 원이라면서요. 그럼 여기 A, 여기 A 자성, 여기 A 자성, A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또 분해하면 VA, VB, VC다. 여기 1, 2, 3면 여기 뭐라고요?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하나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쉽죠. 0, 1, 2면 3이 나온다면서요. 1이면은 1이 나오면서요. 요거는 똑같이 V0, V1, V2, V0, V1, V2, V0, V1, V2. 이건 0, 1, 2, 3가 아니니까 3분의 1이 없겠죠. 여기는 그냥 1, 1, 1, 얘는 1. B라면서요. B는 여기가 A 자성이라면서요. A. 여기 1, 여기 C라면서요. A 자성. 요거 B, 0, 1, 2, 3. 1일 때 A.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똑같이 대칭분 전압도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제 7-6은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건 그냥 넣어서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은 대칭좌표법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발전기의 기본식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발전기 기본식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버 발전기 고장 계산하고 일선지락전류, 선간 단락전류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임피던스라든가 송전선의 고장 계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